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영 리치에게 배워야 할 것, 그들은 어떻게 투자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2012 부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2 부자 보고서는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그들의 평균적인 자산 규모를 비롯해서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를 늘려준 투자 자산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022년 한국 부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비교군으로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금융자산을 1억에서 10억 정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이라고 해서 금융자산 1억 미만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투자 성향에서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눈여겨본 부분은 대중부유층과 일반 대중과 부자들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에서는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많은 신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젊은 부자들은 다르다, 주식 사서 돈 이렇게 벌었다,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도 있고요. 평균 자산 66억인 영 리치들의 투자, 부자의 황금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게 이런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의 댓글을 살펴보니까 부자들의 매도 타이밍이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 뉴스 기사를 쓴 기자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최고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어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신 우일신 하자,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건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리포트의 내용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이나 또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포트 내용은 여기 하나금융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은 2022년 코리안 웰스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 리포트 있고요. 이 자료 파일은 제가 유튜브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하면은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향후 1년간 자산 수익률 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부자들은 5에서 10% 미만의 이익이라고 대답을 했고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미만의 이익은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5에서 10% 미만의 이익이 부자들이 가장 많았는데 20에서 20 그리고 20% 이상의 이익을 바라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바로 대중부유층과 일반 대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보다는 대중부유층에서 좀 더 비율이 높았는데요. 아마도 대중부유층들은 이제 부자와 일반 대중의 중간에서 부자로 나아가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산의 크기가 큰 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가 큰 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더 크게 늘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위험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 미만의 이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에서 20%다. 20% 이상 이익은 가장 적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일반 대중 그리고 대중부유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는 점이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고수익을 얻은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부동산 시장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부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렸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또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절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에 투자 의향이 있는 자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강남 부자들과 강북 부자들에게 모두 물었는데 비율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두 개의 투자 자산이 뭐냐? 바로 첫 번째로 부동산이고 두 번째로 주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식하고 상장 지수 펀드 ETF까지 포함을 했을 때 두 개 다 주식이라고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직접 투자하는 것과 ETF 투자를 함께 묶어서 본다면은 부동산 투자 비율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ETF와 분리해서 본다면은 또 단일 투자 자산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기 금융 상품 MMF를 포함한 단기 금융 상품에도 15%, 외화 예금에도 5%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봐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2% 미만의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역시나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보다는 안전한 투자, 변동성이 적고 꾸준히 부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성향을 보니까 주식 매도 타이밍, 그 중에서도 손절매 타이밍을 봤을 때 15% 정도 손실이 났을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손절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대중부유층과 일반 대중도 16%, 15%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손절매 타이밍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크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자들은 수익 실현 타이밍이 23%고 대중부유층은 19%, 그리고 일반 대중은 15%라고 나타납니다. 자, 일반 대중과 부자들이 차이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대중부유층과 부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가? 부자들은 손실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추세적 상승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일반 대중들은 수익이 날 때 금방 매도를 하고 하차를 해서 수익 실현을 빨리 해버린다는 거죠. 일단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매도해서 만족감을 빠르게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고, 부자들은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상승을 최대한 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책들,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날 때는 길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수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성향들이 부자들의 투자 패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 대중들보다는 부자들이 상승일 때 좀 더 길게 가져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종목이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보유한다, 앞선 내용과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식 투자 종목이 상승해가지고 수익이 날 때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비율이 43%인 반면에 일반 대중은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목이 상승하면은 일반 대중들은 빠르게 하차를 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들고 가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죠. 자, 그리고 하락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의견이 부자들 44%로 드러나고 있고, 일반 대중은
대중은 38%로 자, 소폭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상승할 때도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상승을 누리고, 자, 그리고 하락을 해도 일단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비율이 부자들은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반 대중들은 25%만큼 상승할 때 보유를 하고 나머지 75%는 빨리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확정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락할 때는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락할 때는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승할 때는 빨리 팔고 나오고 하락할 때는 오래 보유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비율이 일반 대중들한테 차이가 난다는 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대중과 부자들의 또 투자 패턴에도 차이가 나는데, 상승은 최대한 누리는 게 부자들이고 일반 대중들은 상승을 최대한 누리지 못한다는 거고, 일반 대중들 그리고 하락할 때는 빠르게 손절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 성향과 관련해서 이제 짤막한 멘트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하는 편이 아니다. 자, 손실이 나더라도 가지고 있는다.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량 주식을 샀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믿고 가져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기업에 대한 믿음 있는 투자, 자, 근거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결국에는 턴 어라운드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선순환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2022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자, 2022년 향후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자, 부정적인 견해가 30% 정도 나왔습니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4%,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26% 나왔고요. 자, 이에 반면에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는 32%가 나왔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31%,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1% 나오면서 자, 하락과 상승 자, 의견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대중부유층들은 상승에 39%, 하락에 19%,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상승에 41%, 하락에 21% 수치로 상승할 거라는 견해가 2배 정도 많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일반 대중과 대중부유층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부자들은 자, 상승과 하락 견해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리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리치들, 자, 젊은 부자들, 즉 만 49세 이하의 부자들을 영리치라고 합니다. 만 49세라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조금 바운더리가 넓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뭐 여기에서는 영리치를 만 49세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영리치들 연평균 소득은 4억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평균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비롯해서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건데요. 자, 다양한 패시브 인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조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연평균 4억, 월로 따지면은 월 3,30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수입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월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은 올리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점은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의 원천이 무엇이냐. 자, 지금 이렇게 영리치,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올드리치도 그렇고 영리치도 그렇고 둘 다 모두 근로소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근로소득을 통해서 부의 미천을 마련했고 그것을 잘 불려가지고 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영리치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회사원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의료 법조계 전문직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회사원이 영리치의 비중 중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의료 법조계 전문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를 대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영리치 반열에 올랐지 처음부터 돈이 많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반열에 오른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회사원 의료 전문직 말고도 이제 기업 경영자, 기업체 임원 등도 소폭 있는데 자, 올드리치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영업자 비율이 15% 정도 나오는 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투자에 올인할 필요는 없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영리치 반열, 자, 부자 반열에 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리치들의 주식 투자 성향을 보니까 금융 자산 중 약 25% 정도를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은 8대2 정도로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해외 주식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산 보유율로 따지면 영리치와 영일반 대중을 비교했을 때 영리치들은 대다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일반 대중들은 부동산 보유율이 50% 정도고 주식 투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60% 정도로 영리치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영리치들은 투자에 적극적이고 자산 보유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리치들은 가상자산, 예술품, NFT 투자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 가상자산에 높은 비율로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비율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로는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자, 아직도 투기나 도박에 가깝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즉,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리스크보다는 위험 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술 작품이나 음원, 희소성 있는 중고 물품, NFT 등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부자들의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과 비교해 볼 때 투자 스타일이나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주식 투자 부분에서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잦은 거래가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이죠. 자,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자주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저한테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뉴스 기사 댓글에도 자, 이런 댓글이 상위권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볼 때 회전율이 높을수록, 즉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낮게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득하게 앉아 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2014년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주식 투자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만 그랬냐? 2021년 6월에도 그랬고 2022년 1월에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20대 남자 중소형주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낮더라.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회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익률은 낮게 나오더라. 그런데 우량주에 묻어든 5060 세대들은 수익률이 50%대에 가깝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수익률이 16% 정도 나왔고 1년 수익률이 47% 나왔지만, 자, 회전율이 300% 이상 되는 사람은 6개월 수익률이 고작 0.7%, 그리고 1년 수익률이 17%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회전율이 빠를수록 수익을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짧게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거래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득하게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부는 서서히 내게 다가온다. 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바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리치들의 투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투자 자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 투자 자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결부되었을 때 자신의 부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투자 시장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